그 사실은 우리가 그 전쟁의 ABC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정말 잘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협상을 먼저 하는 게 이게 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회적인 합의이고 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 배치의 문제와 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기느냐 지느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강대국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그리고 강대국의 그 전략이 우리가 말려들어서 우리가 좀비처럼 돼버렸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기냐 지느냐 게임에 인발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드는 것이지, 이기냐 지느냐 게임에 인발부 되지 않았으면 여기 말려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드라든지 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그 국제사회의 이익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평화롭고 한반도가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미국이 전쟁하라, 이것은 전 미국의 가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가치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한반도가 평화롭고 통일을 이룰 것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정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요. 그 동독 사람들도 군비 축소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더라고, 동독 기독교에서.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무기를 많이 준비를 하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무기를 많이 준비하면 무기를 많이 준비하는 자체가 사실은 전쟁이다. 예. 그러니까 군비를 자꾸 축소하고 무기를 자꾸 축소하고, 그리고 무기 없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이지만,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말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힘이 세지니까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쟁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것이고, 무기를 만들어놨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사드 문제 반대하는데,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 사드는 점점 무기를 고도화해서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입장이, 철학적 입장이, 신앙적 입장이 틀렸다, 이런 방향 자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점점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좀비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왜 나왔을까? 원수를 미워하면 해결책이 없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도 발 뻗고 잘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무기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익하느냐라는 논리에 편입이 되면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그와의 정반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것인가의 입장에서 북한의 문제도 이해하고, 이런 입장에서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는지, 북한이 왜 미사일 개발하는지,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그 고속도로에서 쏘는 훈련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잠수함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너희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한 우리는 해결책을 못 찾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금 발상전환을 하고 조금 멈출 필요가 있다. 이 달리기를 좀 멈추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갈 경우에 해결책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기를 이기려고 하니까 사드 왜 대안이 안 보이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택하면 사실은 방법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경직된 사고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기기 위한 싸움에 애물린 그런 가치 속에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불행한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나 사드 이런 문제들이 이기기 위한 싸움 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그 가치를 계속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핵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핵공격 이런 문제를 저는 당장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조금은 높은 가치, 높은 위치에 있는 목표지 당장 현실적인 이걸 이루어야 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거를 원한다고 하는 걸 북한에다가 우리 이걸 원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렇지만 그거를 현실적인 암으로 당장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은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대신에 그런 목표를 두고 당장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우리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공 하나 만드는 일은 못하겠다. 그리고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치킨 게임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그 절차를 통해서 성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그 공단이 5개만 있으면 서해에 연평해도 이런 거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남북 간에 이렇게 엮인 게 없어요. 그 개성공단도 엮어놓지 못하고 금강산도 엮어놓지 못했는데 개성공단, 금강산 같은 그런 것들 5개 이상만 엮어지면 우리는 남북 협상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 있어요. 10개만 만들어 놓으면 거의 사실상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그런 시설들이 10개만 만들어지면 남북 간에는 협상력 정도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처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14선언 때 해주공단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사회의 질을 문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문화적인 것 외에도 경제적인 면에 상당한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런 남북 관계가 서로 이기고 지는 누가 유익이냐 누가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엮어지는 것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안정화시키고 통일 나라를 지키자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 얘기할 때 2강이, 3강이, 주변 4강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독일 통일을 얘기하면서 독일의 주도적 입장 이게 상당히 기여했다는 거죠. 사실은 승전국이 4개가 분단 총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4개국의 협상을 얻어내지 않으면 독일 통일은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비관적인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통일이 이루어진 과정에서는 콜 총리의 주도적인 성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무장관이 유럽 나라들을 설득해서 이거는 독일의 통일은 문제가 아니라 동서신영의 화해이고 유럽의 화해를 이루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동서독일 통일될 때 유럽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은 통일을 이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 독일 통일에는 의미 부여의 해석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의 문제를 분단 해결 정도가 아니라 사실 동북아뿐만 아니라 이 따뜻한 가치, 우리가 싸우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얘기하면서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도 줘야 되고 국제사회에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사드가 아니면 도대체 대안이 뭐냐 이런 논의를 하면 국민들은 이겨야만 생존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과 통일이라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 한반도를 좋은 행복한 세상으로 물려줄 수 있고 전 세계에도 정말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기회를 조금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근시안적으로 대중요법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역사적인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